네,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 그리고 약사 출신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 그리고 국민의힘 최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안, 이렇게 세 개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간호단체를 제외한 전체 의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의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사안을 보니까 반대하시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법조계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법조인 대부분은 간호법안에 크게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전문적인 분야기도 하고요. 하지만 의료소송이나 의료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변호사들 중에서는 이번 간호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상당합니다. 법조인마다 시각이 다 다르시니까 제가 전달하는 목소리가 전체 법조계의 의견은 아니라는 것만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의료 전문 변호사님들이 적지 않으신데 공통적으로 우선 이것은 통상적인 입법이 아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호법안 제정은 의료법 위에 상위법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호법안들에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이 간호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이고 간호법에 규정이 없는 것만 의료법 등을 적용한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일반법을 적용받고 있는 전체 집단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리고 특별법을 제정하면 특별법을 적용받는 대상들을 기존 일반법을 적용받는 전체 대상에서 일부를 구분해내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기존 일반법 적용 대상들과 제정되는 특별법 적용 대상들 사이에서 일종의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니면 법치국가에서 부당한 차별과 특혜를 부여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특별법이 만약 유리한 내용이라면 특별법을 적용받을 사람들에게는 특별법 제정이 특혜가 될 것이고 기존 법률을 적용받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이 되겠죠. 그리고 특별법이 불리한 내용이라면 그 반대가 될 거고요. 그래서 법치국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는 매우 중요하고 이는 국회 입법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야 민주사회의 법률이 되겠죠. 먼저 지금 문제된 간호법 법안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동의 절차가 전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의료법 적용 대상인 의사들뿐만 아니라 그 특별법이 될 간호법안의 적용 대상인 80만 명의 회원을 가진 간호조무사단체, 120만 명의 회원을 가진 요양보호사단체, 그리고 4만 명의 회원을 가진 응급구조사단체가 입을 모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걸 보면 말입니다. 네,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간호사들이 일방적으로 너희도 간호법 적용받아 라고 요구하는데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들은 나는 싫어하고 도망가는 상황인 거죠. 만약 간호법안이 이 내용대로 통과가 된다면 간호사가 법적으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보쌈해 간 것과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콘클라베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쇠로 잠근 방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교황을 선출할 때 투표권이 있는 추기경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다들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투표가 너무 길어져서 이렇게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방에 다 모아놓고 선출이 끝날 때까지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사실상 가둬놓는 그런 관행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끝장 투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의료법에서 간호사들을 분리하여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 지위를 가지는 간호법을 제정하려면 국민들과 그리고 적어도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들과는 콘클라베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전직 국회의원을 앞세워서 국회에 대한 로비로 해결할 문제가 있고 아닌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는 더욱 그렇고요. 네, 여기까지는 일단 입법에 선행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입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른 법률 및 실무와 충돌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간호법안은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 조항 4개를 그대로 베껴온 듯하면서 한 개만 슬그머니 바꿔놨습니다. 그것은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기존 의료법 조항을 의사 등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법안이 의료법의 특별법이므로 이것은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첫째로 기존 의료법상 지도하에를 간호법안이 지도 또는 처방하에라고 변경한 것은 실무상 쓰이는 처방이라는 용어와 법률상 처방이라는 용어는 그 개념이 다른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무상 쓰이는 처방이라는 용어는 흔히 오더라고도 하죠. 이 용어는 의사의 간호사 등에 대한 의료적 지시를 총칭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법률상 쓰이는 처방이라는 용어는 의사 등의 의약품의 투여에 관한 지시만을 좁게 국한해서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호법안에서는 의료법에 없는 의사의 간호사에 대한 처방이라는 용어를 신설하고 있는데요. 의료계 내부에서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다 알아들으시겠지만 국민들은 또 그렇지 않죠. 그리고 적어도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면서 기존 법률과 충돌하는 용어를 개떡같이 신설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용어의 해석상 혼란을 일으키는 입법은 법률가들이 가장 피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기존 의료법상 진료의 보조를 간호법안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한 것 역시 큰 문제점입니다. 간호 인력이 의사의 진료에 대한 보조 인력임은 의료법 곳곳에 명시되어 있고 실무도 그러하고 이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례도 수십 년간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법안은 이 보조를 삭제하고 필요로 바꿨는데요. 이러한 수정은 법률가 누가 보더라도 그 의도가 명확하게 보통 보이죠. 법원이 각 분야에서의 실무적 필요성 인정에 관대하고 해석에서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두는 점을 이용해서 이 보조의 족쇄를 탈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합니다. 또 무엇보다 법적으로만 보더라도 필요성이라는 개념은 해석에 따라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간호법안은 사실상 간호 업무에 대한 법적인 제한을 없애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조항의 확대 해석 가능성, 즉 일반 조항을 근거 두고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다른 좀 복잡한 요건을 둔 제한 조항들을 회피해가는 것, 이것도 법률가들이 가장 피해야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간호법안이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 업무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것도 문제입니다. 의사의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의료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괄합니다. 그리고 간호행위라는 것은 의료행위 중에서 현실적 업무 분장에 따라 일부만을 지정한 것이죠. 그런데 간호법안의 내용대로라면 의사가 간호행위를 하더라도 무면허 간호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실무상 이게 크지는 않겠지만 법적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건 아예 없는 거랑 다른 얘기죠. 법적으로도 명확성 원칙 위반이 의심이 되지만 그 이전에 국민들이 이런 점, 의사가 직접 간호행위를 하면 처벌될 수도 있단다. 이런 거 알면 좀 황당해 하시겠죠. 당연하지만 입법안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과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과장되거나 옳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단체에서 간호법안을 홍보하면서 과장되거나 흔히 말하는 발췌된 진실만을 국민들에게 외치고 있어서 이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된 이후로 70년간 이제 섬 아닌 섬나라로 살아왔는데요. 그래서 외국은 다 한다, 외국도 없다. 이런 홍보가 어느 분야에서나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인지 간호사 단체는 2006년 국회 공청회에서는 OECD 가입국 중에서 간호법 내지 간호사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발언하거나 작년 11월에 있었던 대규모 집회에서도 세계 90개국에 있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다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첫째로는 현재 OECD 38개국 중에서
간호사 관련 법이 단독법 형태로 존재한 나라는 11개국이고 없는 나라가 27개국입니다. 둘째, 없는 나라 27개국 중에서 영국, 프랑스 등 13개국은 우리나라처럼 의료법 단일 체계이고 미국, 호주 등 14개국은 의료 관련 내용의 의료법에 그리고 보건의료인의 면허, 자격, 교육 관련된 내용들은 보건전문직업법이라는 이름의 법에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단독법 형태로 입법된 11개국 중에서 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 단독법의 내용은 간호사에 대한 교육, 그리고 면허, 간호사에 대한 환자 불만 접수, 징계 등을 주된 내용을 하고 있고 동시에 다른 의료 인력들도 대부분 독립된 단독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호주, 덴마크 등은 과거 간호사 단독법이 있었지만 통합보건전문직업법이 제정되면서 간호사 단독법이 여기에 흡수되어 폐지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각 나라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의료 관련 법령은 단일화가 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법자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의료 관련 법령을 통합하여 규율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죠. 나라마다 이제 역사나 입법 연역이 다르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주된 공통점을 보면 그 나라들은 각 보건의료 인력 단체들이 각기 독립적으로 면허 관리를 하는 나라들입니다. 원래는 면허라는 것은 국가가 이제 그러니까 부여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인데 이걸 민간단체들에게 관리 권한을 위탁하려면 당연히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법을 만들기는 해야 되는데 각 직역별로 그 실무적인 미묘한 차이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고려해서 섬세하게 법을 만들기 위해서 각 직역별로 단독법을 제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독립적인 면허 관리 제도가 없고 국가가 통일적으로 면허를 관리하니까 단독법을 둘 이유가 없죠. 그리고 특히 간호사만 별개로 둘 이유는 더욱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건 좀 이상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이해를 해보면 그 앞부분 세계 90개국의 간호법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90개국에는 법률에 간호사나 간호 업무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이 있다라는 취지로, 즉 실질적 의미의 간호법 조항들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 같은데 뒷부분 우리나라만 간호법이 없다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나라만 간호 단독법이 없다라는 취지로, 즉 형식적 의미의 간호 단독법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문장 내에 모순된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발언하신 분을 만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네요. 네, 일단 거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간호법안 내용 중 대부분이 의료법 중 간호사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그대로 베껴와서 그 중에서 간호사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만 살짝살짝 바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의료법에서 독립된 특별법으로서의 간호법 제정이라는 큰 이 구조 변화를 지금 시도해야 될 만큼 보건의료 현실이 크게 변한 것인지 의문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기존 법률, 지금 제정되어 있는 법률인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을 개정하여 간호사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흡수해서 대응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 입법 목적 자체가 충분한지 의문이고 입법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도 미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간호법안 입법으로서 추구하는 것은 크게는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해서 의료법을 누리기 위한 것, 작게는 앞서 본 지도와 처방하에 그리고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신설하여 의사의 보조요 인력이라는 지위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료라는 그 서비스가 한 명 한 명이 독립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오케스트라처럼 협업할 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의료인도 잘 알고 국민들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간호법안이 시도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모두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간호법안에 대해 그냥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하러, 하필 지금, 누구 좋으라고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지 말입니다.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 바이러스. 국민 모두의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오직 국민을 위한 헌신과 희생으로 아픔을 어루만지고 고통을 함께 나누며 국민 모두의 삶과 희망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국민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고 싸울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